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키워보세요. 예병군이 아닌 정재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예병군 멘토께서는 기업 방문, 즉 기업 탐방 때문에 지금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멘토를 특별하게 초빙을 했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네. 거래소 시장 좀 짚어주십시오. 네, 참. 우리 곧장 네, 그래요. 당황시키는데 조금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현재 2052포인트 나타나면서 0.5%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내일 있을 금리에 대한 결정 방향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은 잠시 관망에 대한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현재 매도 포지션 자체는 내일에 있을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리 어느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고 지켜보기 해보자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MSCI 상해 A 지수가 중국 A죠. 중국 A가 편입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흥국에 대해서 외국계 자금이 중국 말고 다른 여타의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 안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죠. 오늘 제일모직도 2%대의 하락권력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 그림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1.5%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 보험주, 삼성생명이 오늘 3.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 SK텔레콤도 1.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 자체는 바로 옵션 만기일, 하단 잡에 나오는 것처럼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 거기에서 여전히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 만기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크게 움직이기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에서 시장의 분위기도 안정적인 은행권, 보험권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8일, 9일 이렇게 해서 외국인 쪽에 약 한 620억 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하루만 500억 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50억 대의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신 쪽은 여전히 매수에 대한 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가 동시에 밀려 내려오고 있죠. 다음카카오는 그나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눌림목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권역에 있는 이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을 덥석 잡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일단은 덜 오른 종목군들, 그리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에 편입을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홈쇼핑주들, 그 다음에 게임주들, 이런 종목군들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5%대의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전히 컴투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 부분들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하기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일단은 유상증자 이후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메르스 환자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 메르스
메르스 관련주들이라고 좀 보지 마시고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멀리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실적주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메르스 관련주들 들썩들썩 거리죠. 오늘 같은 경우 50 같은 경우 9%가 넘는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8호 또한 마찬가지로 8%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엄연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어떠한 실적 모멘텀이나 성장성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상승을 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쪽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좋을 것이다,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웬만큼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 때부터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군들, 그런 주식군들을 모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시장까지도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들,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이 부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전화하십시오.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맨즈 퍼스트. 네, 미안합니다.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8278번님이 UIL 12,700원 30% 이렇게 간결하고 짧고 굵게 보내셨습니다. 자, 12,700원에 30%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군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본다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대신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UI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수 기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 지금 판매량 1위가 뭡니까? 바로 갤럭시 S6예요. 2위는 바로 갤럭시 그랜드 맥스죠. 자, 그만큼 보급품도 많이 팔리고 있고 거기에 바로 신제품 하이엔드급부터 팔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UIL 메탈 버튼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 하락권역에 다시 한번 상승권에 넘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가가 빠질 때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반등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주봉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맥점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지금 조정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맥점,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점을 판단해 보면, 자, 요 가격이죠. 11,600원에서 11,700원. 자, 요거를 일봉으로 넘어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요 가격입니다. 자, 요 가격권역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가격권역을,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때부터 거래량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부터 또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어들죠.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단가 자체는 하단 권역 11,600원, 11,700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은 반등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이 종목군이 이 자리를 터치를 하든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다시 한번 뽑아낼 때 그 가격권역이 얼마냐면 여기 위에 13,500원인데요.
요 가격권역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팔지는 마시고 손절가는 11,6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재매수 가격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젠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48,5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네요.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Y젠터가 실적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터주 중에서 조금 무겁죠. 무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바닥을 좀 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만원짜리대에서 뭐 한 4만 4, 5천원짜리대 하단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엔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줄줄이 소속 가수들 일단 컴백을 하고 있죠. 빅뱅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이 좀 좋습니다. 콘서트 계획도 진행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2분기 때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3분기 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좀 보유 관점을 생각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박스 상단권역이죠. 5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자리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전화 왔다네요. 전화가 왔나요? 전화가 왔네요. 네. 받으세요. 예, 제가 아는 사람 아닙니다. 예.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멘토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죄송한데요. 예. 제가 아침에 멘토님 상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실 예.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문자 상담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매도 그래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한 30%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 멘토님은 또 그 매도 의견을 내셨는데 또 옆에 계시는 정 멘토님은 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예. 뭐 이거는 키스트는 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분들 2,500원대 매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또 제가 뭐 하는 것보다는 정멘토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3,000원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3,500원 정도에 30% 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가 수익률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다 반납을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가지 않을까 위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이상남 멘토님은 매도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문자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 멘토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일단 그 키스트 같은 경우 엔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일단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다시 4,000원대 초반 4,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올해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키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혹시 아세요? 뭐 대표적이신 분. 누구요? 김수현이요. 그렇죠.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프로듀서 끝나고 나면 또 영화를 하나 한다고 하길래 저는 영화 제작할 때까지는 들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일단 김수현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좀 시청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있죠. 근데 사실 기대감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반영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30%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 아쉽다라면 4,600원 정도예요. 4,600원.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를 좀 줄여놓으시거나 아니면 다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잡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봐서 4,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면 4,000원 오면은 다시 잡아도 됩니까? 저라면 다른 종목 볼 것 같은데요? 그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수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FTA 체결되면서 개방을 많이 한 것도 엔터 쪽이에요. 문화 콘텐츠 쪽이에요. 네. 근데 크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네. 보셔야 되기 때문에 4,000원짜리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다시 매수를 생각을 해봐도 되는 자리임은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다시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많아요. 지금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좋아하시는 거는 좋은데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어머니 망설이지 마시고 절반 챙기세요. 무조건. 지금요? 지금 챙기셔도 좋고요. 저라면 네. 챙깁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받으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상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PG. SPG요? 예. 매수가 얼마신데요? 6,500 한 얼마 될란가 한 거. 6,500 얼마 되고. 예. 그럼 비중은요? 비중은 20%. 비중 20%시고요. 예. 요거는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서울경제 TV 보고 샀거든요. 분할해가 사락해서 분할해가 상시 네. 그래 매수가가 조금 그래요.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된 게 이 가격이에요? 예. 예. 뭐 다운돼도 100원이 될. 어머님, 요것도 제가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저 팬이신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어머니. 근데 팬이시면서 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안 사고 왜 위에서 사세요? 그래서. 예. 그래 하고 네. 어떨 땐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래서 또 있어도 또 어떤 분 한 분 오시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그래요. 예. 그러면 예. 뭐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예. 자, 어머니 2분기 실적은 무조건 확인하세요, 일단은. 예.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예. 요게 이제 우리 여보세요 방송 바로 전 시간 종목 세일즈에서 제가 요걸 5,700원에 요거를 말씀을 드린 종목이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예. 왜 요 종목을 제가 안 팔고 있냐면, 예. 어차피 SPG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CCTV. 예, CCTV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모터.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머니,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모터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가전, 흔히 우리가 LG전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뭡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속적인 범죄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안 관련으로 해서 CCTV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가격을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지금 예.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또 조금 하면 10% 더 사도 되겠습니까? 예, 좀 빠지면 사세요, 어머니. 예, 빠지면. 그래요. 요거를 지금부터는 예. 조금 정밀 분석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예. 자, 1차적인 고가군역 자체, 바로 이 자리였는데, 자, 요 6,700원을 곧 돌파합니다. 예, 곧 돌파합니다. 요 자리를 곧 돌파하고, 대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일단은 7,500원짜리가 있어요.
예. 예, 요 자리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예,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500원을 잡아드리고요. 대신에 여기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요 자리입니다. 5,900원에 6,000원이에요. 아, 예. 예, 그 자리 밑으로 내려오기 힘들어요. 예,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 자리보다 밑으로 6,000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내려올수록 그때는 비중을 좀 더 실으십시오. 20%는 예. 적습니다. 예.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어머님이 좀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예. 수익이 났을 때도 좀 더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로였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주철관 2만원에 15%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게가 뭐 해야 되나 한번 좀 부탁하시려고요. 아버님, 예. 단기 매매 많이 하시네요. 아리프로 또, 현대중공업 뭐, 150만원 꼬로먹고 또 이거 누가 사디만 이것도 기내라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아버님. 단타 좋아하셔서 그래요. 전화도 자주 주시던데, 아버님. 그죠? 아니, 전화 오세요. 몇 번에 월요일부터 내도를 했는데, 통화를 안 시키지. 오늘 처음 했어요. 아가씨가 진심 부탁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아무튼 아버님은 요즘 기간에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종종 주셨던 분이세요. 제 기억이 나요, 아버님. 오세요. 전번에 4월달에 좀 했는데 5월달부터는 욕모해서 하이가 되면 또 해도 또 애줘가지고 또 뭐하고 10시 해도 뭐하고 그래서 오세요. 욕모해 그래가 어제 안 했어요. 아, 네. 자.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화가 폭주해서 그래요, 아버님. 자, 아버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한국주철관이 좀 전에 방송에서 뭐 추천을 해서 조합을 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침에 뭐요?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월요일 날 누가 전문가가 해가지고 실적도 좋고 기관 외국인들이 원가가 18,000원 이래밖에 안 내겠는데 해가지고 아침에 올라가서 그쪽 2만원 주고 매수를 했는데 25,000원까지 올라간다 했는데 마침에 올라가서 싹 다 내려왔고 자, 아버님 단답형으로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아버님. 맞다 아니다로. 한국주철관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회사가 화장품 사업하고 있죠? 예, 화장품 원료. 그렇죠. 예, 원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주가가 4,000원대부터 25,000원대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들은 화장품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실질적으로 좋아졌고, 그죠? 예.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이 주식. 예,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시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할 거라면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몇 달 봐야 되니? 이거 내일 당장이라도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버님. 근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15,000원대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매도해가 또 새로 사야 됩니까? 그냥 아버님 매도가로 해야 됩니까? 그냥 아버님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나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적당히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버님 스타일은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매도하면 안 됩니까? 내일? 손실 보고 매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손절 보고 오세요. 내일 100만도 손해보고 팔아보고 200만도 손해보고 팔아보고 옵니까? 아버님, 그렇게 하실 거면 그 돈 저희 집 앞에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불려드릴게요. 더 내려가면 또 어디 합니까? 어쨌든 조금 보유해보세요, 아버님.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요. 매도가는 없습니까? 매도가. 매도가요?
예. 22,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아버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보유해보세요. 예. 그리고 손절을 원하시면 17,500원. 예. 17,500원 이탈하면 손절. 단기니까, 일단.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방금 시청자님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저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100%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사투리 잘하시네요. 자, 문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95번님이 문의하셨고요. 꼭 좀 봐주세요. 유진 기업 6,140원 매수 10%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자,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면 파셔야 됩니다. 파시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왜 팔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자, 일단 유진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면세점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럼 면세점에 대해서, 일단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진출을 기약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주가는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가격대죠. 4,900원대, 4,900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위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그 봉입니다. 이 봉 두 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가격은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요. 자, 5,300원에서 4,900원, 그 사이까지 무조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땐 정리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어차피 가더라도 여기를 찍고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정리를 하시고 다음 다른 대안주로 조금 찾아보신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안 좋은 부분이 이평선에 대한 매매하시면 지금 시장은 이평선의 매매가 트렌드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급등한 종목을 또 따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나온 종목도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이면 항상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죠? 김보름 앵커님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는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리스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이 보류되면서 수급 변수에 대한 부담을 하나 덜게 되자 국내 증시는 반등으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내일 금통이라는 큰 변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예상 지수는 0.7% 하락한 2,04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구름 살펴보죠. 오늘 출발은 2,079포인트였습니다. 장중에 2,076포인트 출발해서요.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전장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했지만 11거래일 만에 매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매도로 전환해서 지수도 2,049포인트까지 내렸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요.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420억 원 정도 매도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2,300억 원 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7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지만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주봉상 20주 이평선이 놓여있는 2,050선을 지키느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126만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가 1% 하락, 현대차 어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제일모직이 2.4% 정도로 장중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 하락입니다. 삼성 STS가 3.1% 하락이고요. 보험주인 삼성생명이 4%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SK텔레콤이 오늘까지 나흘 쪼르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도 연고점을 높였던 코스닥입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늘 마감 예상 지수는 0.7% 내린 71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726포인트의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727포인트까지 장중 기준으로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530억 원 넘게, 기관 쪽에서도 2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매수인데요. 73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4%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각하고 오늘 장 초반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동서가 1.5% 상승입니다. 파라다이스 크게 밀립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1% 하락이고요. 로에는 FNC엔터의 지분을 5% 보유한다는 소식과 함께 6% 급등합니다. 특징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금리 동결이나 인하나 시장의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업종들의 움직임이 일단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2%에서 그리고 4%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금리에 지쳐있던 보험주 마찬가지로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1%에서 3%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증권주는 오늘장 모두 주춤한 모습인데요. 대우증권이 0.9% 하락이고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2%에서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험주가 짱짱맞게 껴있는데요. 보험주의 상승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참 힘겹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내일 동시만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상로 멘토님, 네.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출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GDP가 발표가 있었죠. 일본의 GDP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예상외로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상치는 2.8%의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9%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어느 정도의 베네핏, 이익을 얻었던 부분은 바로 수출주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바로 IT 관련 부품들, 업체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자동차 판매업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리 인하라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혹시나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전히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 지금같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그중에서 가장 큰 핫토픽을 뽑는다면 의료기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수출주 위주의 대형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도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래소는 0.6%대 하락을 좀 마무리됐죠. 양매도가 좀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상승 랠리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718.2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40억대 그리고 189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조금 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이제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들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약주들도 보통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선별적인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 여기다 새로운 시세의 흐름들이 시세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주도 섹터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쪽으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꺾여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쉬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형주보단 중소형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가지고 갈 것인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화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 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패스요. 네패스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점 가르쳐 주세요. 예, 매수가는 8,000원이고요. 얼마 전에 8,000원에 매수했고요. 예. 예, 저기 25% 비중입니다. 8,000원 25%고요. 예. 6,900원 빠졌다가 맞죠? 그래 또다시 한번 또 올랐네요. 예, 앞에 맞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오늘 좀 올랐어요. 예, 그래요.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거기 그동안 많이 빠진 게 뭡니까? 그거 지급 보증을 해서 그런 겁니까? 거기 네패스 회사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지급 보증을 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 예. 그동안에 왜 이렇게 저 앞에 올랐다가 빠졌으면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머니 왜 빠졌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머니 주포가 팔아서 그래요. 예? 주포가 팔아서 그래요. 예, 주포가 팔았다고요. 주포가 주가를 올렸던 애들이 팔았다고요. 예, 팔았다고. 예. 예. 자, 그러면 이 주가를 지금도 우리 같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보유하세요. 일단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맛있게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분기에는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안 좋았는데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게 된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고 거기에 2분기에 다시 한번 더 주가 자체가 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봉은 상당히 중요한 봉이고 자, 오늘 우리가 시장 자체를 주봉상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자, 얘네들이 이제 매집 가격 자체를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독한 애들입니다. 독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7,400원, 7,500원 짜리입니다. 요 가격을 꼭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자리 밑에는 우리가 아는 흔히 과매도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런 부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원래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야 되지만 이렇게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는 대세 큰 상승 자체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앞에도 요 부분 같이 볼게요. 자, 11,000원짜리고 7,300원인데 요 자리를 한번 꺼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7,300원.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크게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이 자리, 요 자리 상단권역 11,300원이 무너질 때, 외국인들이 이탈이 있었고, 그 기관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예, 여기는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꼭지 올라왔을 때, 기관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매도와 매수를 혼조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 자체는 하단권역과 상단권역 이 자리 자체가 큰 넓은 밴드를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자, 여기 밑에 요 가격권역 이거는 누구나 다 팔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의미 없는 자리예요. 자,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딱 보면 예, 요 7,300원짜리 그리고 6,000 얼마입니까? 6,900, 6,600원짜리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제가 제 욕심상 이
주포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최소 만 원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차라리 종목 교체를 안 하실 거고, 그리고 8월 달까지 여유가 되신다면 그때까지 저는 만 원을 보고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손절가는 그러면 얼마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럼 무서워서 앞에 너무 내렸기 때문에. 예. 무서워가지고요. 원래 주식은 올라간 데를 다 무서워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무섭고, 내려오면 내려와서 무섭습니다. 예. 그럴 거면 예금 넣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혹시나 손절을 위한 가격대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는 하단권역의 요 자리, 6,400원 자리 보이시죠? 예. 6,4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ELK요. 네. 예, 작년 3월 정도에 7,000원대 매수를 했었고요. 7,000? 보유율이, 예. 7,000원이요? 네. 네. 보유율이 좀 높아요. 50% 정도. 50%? 예. 이 종목을 이번에 좀 5,890원까지 네. 3월 달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려다가 네. 시기를 놓쳐버려서 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추천해 주시는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또 바꿔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ELK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냥 터치 패널 그렇죠. 생산 기업으로. 네. 네. 과거에는 상당히 좀 좋았었어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 포화 단계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ELK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서 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죽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일단 돌아섰었는데 올해 1분기는 또다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에요, 사실 이게. 더 이상 뭐 이 자리 때 뭐 최근에 형성됐던 뭐 3,400원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더 보유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실에 대한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켜 놓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50%시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반대고요. 50%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4,800원에서 5,000원 정도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가지고 갈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제가 또 받아볼게요. 예,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으로요. 예. 16만 5천원에 내가 30% 샀거든요. 16만 5천원에 30%요? 예, 몇 년 전에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정재훈 멘토님이 예. 3년 전에 13만 5천원이 되면 팔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건 사라고 했어요. 예. 근데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지금 3년차 이러고, 3년차가 아니죠. 더 오래됐죠. 예. 팔고 나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막 회가 돼갖고, 막 전화를 제가 몇 번째 했거든요. 6번째가 통화가 된 거예요. 예, 그래요. 네.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경제TV를 정말 모임 있을 때 합창 아니고 정말 산업가스 아니면 내가 보거든요. 그러고 정재훈 변호사님이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팔아갖고
진짜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돼가고 6번째가 됐어요. 그 아까 또 전화를 했더니 지금 통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 안 해요, 우리.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어머니. 네. 예. 이런 방송을 혼자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요. 혼자 보시면 안 되고, 옛날이나 이렇게 있으면 옆에 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서울경제TV의 그 정재원 전문가 정말 잘하더라. 아니면 이상훈 네. 전문가 정말 얘기해요.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옆에 사람들 얘기하고요. 내가 연락해서. 예. 예. 그래요. 정말 자. 서울경제TV 보라고. 그래요, 예. 어머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못 팔고 주가가 네. 7만 4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 단계예요. 그렇죠. 7만 9천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엄청 그거를 지금 보면 저 자리에서는 또 더 살 거리라는 생각이 또 들죠. 사실. 아. 네? 이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어머님이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네. 무조건 들고 갑니다. 네. 네. 일단 들고 갑니다. 왜? 유가가 40달러, 50달러로 빠졌을 때도 어머님은 팔지 않으셨어요. 안 팔았죠. 예. 근데 유가가 다시 40달러, 50달러로 안 빠집니다. 아. 예. 그러면 주가가 바닥권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신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떤 게 될 건지를 보시면 돼요. 자, 바닥권력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넘어왔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좀 올라온다고 파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7만 원대까지도 버텼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좀 더 하세요. 예. 네. 얼마까지 가야 얼마 정도 가면 매도해야 돼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14만 원, 1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옵니다. 어머님이 못 팔았던 그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와요. 네. 대신 그 자리부터가 또 중요한 게 내려갈 때 지지권력이었다면 올라갈 때는 또 다시 그 자리가 저항권력이 됩니다. 말 그대로 뚫기 힘든 자리예요. 예. 그러면 지금의 유가 상승 속도에 비해서 주가는 더욱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또 다시 한번 걸립니다. 그럼 그때 13만 5천 원대 다시 한번 더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전화를 하면 정말 통화가 안 돼요. 예. 어머니 그럼 문자라도 남기세요. 제가요 나이가 좀 먹었어요. 나이가 네. 좀 많아요. 그래서 문자를 자, 어머님 아니면 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십시오. 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세요. 몇 번인데요? 예. 자,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0235-532611 두 번으로 연락하시면 가르쳐 줍니다. 전화를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예, 전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예. 네, 끊고 나서 다시 부탁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상우였습니다. 대표님도 너무 감사해요. 항상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어머니 복 받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하이트 진로 21,300원에 네. 30% 샀거든요. 30%요? 예, 예. 딴 주류들은 잘 가던데 하이트 네. 진로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머니, 술 좋아하세요, 술? 뭐 소주나 맥주나 뭐. 그 전에 좀 마셨는데. 아, 요즘에 안 드신다고요? 예, 예. 아. 안 마셔서 떨어지는 건지. 아, 그 전에는 좀 드셨어요? 예, 그 전에는 저 하이트 잘 마셨어요. 맥주 드셨어요? 소주 드셨어요? 맥주요. 아, 맥주? 예,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예. 저알코올로 만들어져 있는 술이 나온 걸 알고 계세요? 예, 자몽 나왔다 그러던데요. 그죠? 하이트질레고 자몽의 이드? 뭐 이거 이상한 거 나왔더라고요? 예, 예. 맞나요? 예,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먹지를 않아봐가지고.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판매를 지속적으로 잘 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무학이라는 기업이 이제 지방도시에서 장악을 하고 있던 이 기업이 수도권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예, 예. 하이트진로가 이만큼 팔았는데 예. 무학이 들어오면서 줄어들었어요. 아, 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위기의식이 되겠죠. 예, 예.
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주가는 얼추 다 밀려 내려왔어요, 사실. 아,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예. 밀려 내렸다 이제 거의 다 밀려 내려왔어요. 이 자리대 이제 하단 자리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21,3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 하이트 진로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 하세요,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드릴까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녁 9시. 어머니, 오늘 저녁 예. 9시. 예, 꼭 아시겠죠? 시청하겠습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녁 7시에 보시면 제가 또 종목 한 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예. 제 종목이 좋죠. 물론 더 좋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 정지원 멘토님이 네. 우리 개미 투자자를 위한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서울경제TV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일단 내일 장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내일 또 동심항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오늘 밤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진행할 거예요. 오늘 저녁 11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단 저희는 여기서 또 물러나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